어쌔신 크리드는 많은 분들이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징크스를 깨줄 것이라고 기대한 영화입니다. 워크래프트가 흥행에서는 성공했을지언정 반응은 꽤 엇갈리면서 더더욱 주목을 받았죠. 개인적으로는 원작을 몇 번 플레이해봤을 뿐이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기다린 건 순전히 마이클 패스벤더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게임의 이미지가 워낙 강렬한 덕도 있었지만 마이클 패스벤더가 주연이라는 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봐도 섹시한 외모에다가 연기도 잘하니 반할 수밖에 없는 배우입니다. 그의 이미지가 처음으로 공개됐을 때는 자연스레 감탄을 토했을 정도로 기대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요. 웬만하면 이런 표현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각본이 구려도 너무 구립니다. 어쌔신 크리드는 게임의 제작사인 유비소프트가 영화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들 원작을 잘 보존하면서 좋은 영화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어떻게 된 게 결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 영화가 실패한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원작을 모르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게임이든 책이든 코믹스든 영화로 만들어지는 이상에는 훨씬 더 많은 관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대규모의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쌔신 크리드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의식했으면서도 관객의 이해를 돕는데 실패했습니다. 가장 실망했던 건 작품의 세계관을 전달하고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공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탓에 관객이 영화에 몰입할 여지가 극히 적습니다. 그나마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몇 줄의 한글 자막은 다 읽을 새도 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마는데 마치 어쌔신 크리드가 어떤 영화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객이 이해를 하든 말든 나는 내 갈 길만을 가겠다고 냅다 뛰는 영화가 어쌔신 크리드입니다. 예를 들어 칼럼이 처음으로 애니머스와 연결될 때가 그렇습니다. 이 기계가 뭔지, 왜 칼럼을 선택한 건지, 그에게서 뭘 원하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던져놓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명을 하긴 하는데 앞에서 말한 자막처럼 어떤 상황인지를 받아들일 시간도 주지 않고 일단 들이미는 식입니다. 영화 속의 칼럼도 어리둥절하고 그걸 보고 있는 관객도 어리둥절할 지경이죠. 어쌔신 크리드는 상영 시간 내내 이런 식으로 전개합니다. 도통 관객의 이해와 몰입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다급하게 전개하는데 급급할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게임의 제작사가 참여했다고 하기에는 원작의 정수를 너무나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려는 분 중 다수는 틀림없이 암살자의 활약을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점으로 따지면 과거의 이야기인데 참 희한하게도 정작 영화는 그걸 경시하고 현재 시점에 집중합니다.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과거의 분량은 많지 않지만 거의 버릴 게 없습니다. 대부분 액션이라서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그걸 기대 이상으로 잘 찍기도 했습니다. 이 장점을 말끔하게 지워버리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심지어 과거에서 활약할 때도 굳이 현재의 장면을 중간중간 삽입해서 집중력을 깨는 짓을 골라서 합니다. 이건 유비소프트가 됐든 작가가 됐든 영화는 게임과 달라야 한다는 강박이 화를 자초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어쌔신 크리드는 게임의 구성과 반대로 같습니다. 보통 게임에는 이른바 영화처럼 보이는 시네마틱 영상이 있습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게임의 세계관을 이야기를 통해 전달해서 플레이어가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이죠. 영화로 나온 어쌔신 크리드는 이걸 역으로 뒤집었습니다. 게임에서는 과거가 주였다면 영화에서는 부가 됐습니다. 반대로 게임에서는 부였던 현재가 영화에서는 주가 되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영화가 됐고 매우 난잡한 이야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게임의 이야기를 영화에 맞춰 괴량하려고 시도한 건 알겠는데 이것이 게임의 팬을 포함한 관객의 요구와 부합하는 결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꼭 지금과 같은 구조를 고집했냐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는 게임과 달리 주와 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에서 주와 부의 관계가 그렇듯이 영화에서도 부가 되는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를 보조하는 역할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중과 몰입을 방해하면서 이야기를 산만하게 만드는 악수가 됐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몇 번 오가면서 점점 더 악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초반부에 상황을 설정하고 본론은 과거를 무대로 삼아 펼친 후 결말 보러 와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구조면 무난하게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흐름을 툭툭 끊어먹을 필요가 없었고 많은 이들이 기대한 어쌔신 크리드를 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버리고 왜 꼭 과거와 현재를 병행하도록 고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은 전혀 다른 영화 두 편을 억지로 하나의 영화에 집어넣어 뒤섞은 것만 같습니다. 설상가상 주가 되는 현재 시점의 이야기가 잘 정돈된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분량의 시간을 할애한 탓에 현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충실하게 풀어내지도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인공들의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이 대거 생략됐습니다. 칼럼은 갑자기 무슨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소피아는 순식간에 입장을 바꾸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속편을 예고하는 결말에 이르면 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 실소가 터집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게임 하나가 또 영화로 망가졌습니다. 어쩌면 게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관객이라면 칼럼이 일반적인 시간여행을 한 게 아니라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매력적인 설정마저도 영화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으니 무리도 아닙니다. 좋은 건 살리고 나쁜 건 죽여야 하는데 어쌔신 크리드는 그 반대로 했습니다. 결말에서는 끝내 속편에 대한 기대마저도 앗아갑니다. 마이클 패스벤더의 영화인데 이렇게 기대가 안 되는 것도 신기하네요.